제일 먼저 우리가 어깨 환자를 볼 때 감별해야 될 것들, 지금 인트린식한 조인트 프로블럼, 그다음에 머슬 프로블럼, 그다음에 신경학적 문제, 이것들이 우리 목표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큰 그림부터 그려 나가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은 레드 플래그 혹은 뭐 위험한 사인들 혹은 예후가 안 좋은 사인들을 가려내야 될 거고, 두 번째가 감별 진단입니다. 어깨 아픈 환자들의 레드 플래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플래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세컨더리한 숄더 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숄더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숄더 페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숄더 페인이 오는 거죠. 요통했을 때 기억하시죠? 요통했을 때 세컨더리 로우 백 페인, 그러니까 미케니컬하지 않은 로우 백 페인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잘 아시는 뭐 신장의 문제라든지 뭐 대사의 문제로 인한 혹은 뭐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로우 백페인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로우 백페인을 먼저 룰 아웃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료하실 때 제일 첫 번째죠. 숄더 페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로 인해서 세컨더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갛게 표시한 게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마이오카디악 인팍션이나 협심증, 엔자이나나 쥐어짜는 통증, 짓누르는 듯한 통증, 혹은 호흡곤란, 그리고 오심구토 이런 것과 함께 어깨 통증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도 있죠. 이쪽에. 다음 여기 아주 타이피컬하게 어깨죠.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 어깨가 며칠 전부터 뻐근하다고, 이거 이렇게 결린 것 같다고, 결린 것 같다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움직인 거 별로 상관없이 딱 결린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과 상관없다는 지금 제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충돌증후군 같은 거, 오십견 같은 게 다 움직임과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뻐근해서 돌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프고 불편한 거지 어떤 특정 동작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죠. 이렇게 팔 안쪽으로도 내려가고 심지어는 오른쪽 팔로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거 구별이 힘들어요. 또 요게 1, 2, 3, 4, 5대로 남녀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2번 이렇게 lightheaded, 이렇게 머리가 멍멍하고 이런 증상이 여자들한테 더 많고, 체스트 페인, 그리고 4번, 5번이 다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죠. 5가지 중에 2가지니까 어깨와 팔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심장 통증을 여러분들이 꼭 감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심장 질환으로 턱 관절도 많이 아파요. 그럼 상당히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력의 과거력,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 짓누르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의 지속 시간. 요거 세 개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잘 구할 수 있는 꼭 외워두셔야 될 것들이에요. 과거력, 가족력, 통증의 양상, 짓누르는 거, 그리고 지속 시간. 잠깐 빡 아픈 게 아니라 쭉 아팠다가 쉬었다, 쭉 아팠다 쉬었다가 하는 통증의 양상. 그래서 실제 요거 세 가지만 봐도 많이 구별돼요.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거든요. 자기 가슴이 아픈데 이게 심장병이 아니냐, 체한 거냐. 하고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는 보통 이제 심장병의 전형적인 양상은 아니죠. 문제는 C스파인에 문제 생겨도요, 이렇게 다 같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턱 아프고, 목 아프고, 팔로 아프고. 근데 여기서도 심장병도 턱 아프고, 목 아프고, 팔로 아프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치통도 어금니 통증, 턱 관절 통증, 목 통증, 팔 같이 많이 옵니다. 패턴이 많이 그렇게 와요. 그 다음에 리버 캔서. 방금 심장병 얘기했죠.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얼전트하고 또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레드 플래그가 되죠. 그다음에 뭐 리버 캔서뿐만 아니라 많은 리버 디지즈가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감별의 요점으로 general symptom, fatigue, 소화기 증상이죠. 이거 다 소화기 증상이죠. 블로링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머스쿨러스클레탈 프로블럼의 모든 근골격의 통증 질환의 첫 번째 레드 플래그. 요통하실 때 기억하세요. FUBA. 거기 첫 번째 피버입니다. 전신에 열이 나면 위험한 사인이에요. 근데 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기도 걸렸어요. 혹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야, 열 나는 걸 왜 놓쳐?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몸살기가 있고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한번 열을 한번 재보십시오. 특히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황달, 간질환의 특징적인 사인이거든요. 이런 게 나타나면 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피버 그리고 소화기 증상입니다. 아까 심장질환에서도 소화기 증상이 있었죠. 이 어깨가 다쳤다, 뭐 인대가 끊어졌다, 뭐 건이 염증이 생겼다 갖고 토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컨더리한 숄더 페인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근데 환자가 이걸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열과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그제서야 속도 미식미식하고 안 좋다고 뭘 잘못 먹은 것 같다고 그리고 이거 소화가 안 되니까 어깨 통증도 더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현장에서는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biliary colic 이거는 뭐 담도질환, 담낭질환에서 생기는 산통, 쥐었다는 듯한 경련성 통증을 얘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담결석이죠. 담석. 담석이 있는 경우에도 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깨 쪽으로. 뭐 아주 타이피컬한 가장 많이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nausea랑 vomiting입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right upper quadrant. 배를 사분면으로 나눴을 때 right upper quadrant. 간장 부위, 담도 부위에 있으면서 어깨 쪽으로 통증이 방산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소화기에서 나타나는 소화기 질환, 간도 소화기 질환으로 볼까요? 뭐 간내 질환 그리고 담도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깨 통증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드 플래그는 urgent 하면서 커먼한 질환들이 제일 중요해요. urgent 하면서 커먼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urgent 하지만 아주 커먼하지만 덜 공부해도 되죠. 하지만 아예 urgent 하지 않으면 레드 플래그가 아니죠. 그래서 urgent하고 커먼한 질환들이 이런 질환들입니다. 심장질환. 그러니까 커먼하다는 게 얼마나 상대적이지만 결석, 오른쪽 통증을 만들죠. fever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history 체크해야죠. 히스토리 왜 체크해야 되는지 알겠죠. 펩틱 ulcer 다른 소화기 질환, 간 질환, liver tumor, 그 다음에 abscess 농양 이런 것들이 다 right shoulder pain을 만들 수 있고요. 왼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근경색이죠. myocardial infarction, 그다음 비장 질환, 췌장 질환, 소화기 질환이죠. 그럼 정리해 보면 fever. 두 번째는 gastrointestinal symptoms.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가 아플 때 이거 두 개를 체크하십시오. 영순위. 이거 뭐 1, 2번이라 그러면 영순위는 카디악 심텀을 룰아웃 하는 겁니다. 얘는 갑작스럽게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고 심하면 익스파이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심장질환의 통증의 양상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fever, fatigue, rash, 시스테믹한 문제들,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들, 그 다음에 past history, heart disease.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secondary한 다른 질환에서 생기는 어깨 통증의 레드 플래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골격계 질환인데 좀 위험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거나 리퍼하거나 퍼더 스터디를 의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데 제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 책에 보면 뭐 잔뜩 리스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원리는 되게 단순해. 하나는 어디가 아파서 왔든지 이 환자가 아예 힘을 못 쓰면 레드 플래그예요. 힘을 못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아픈 거랑 상관이 없어요. 팔을 못 든다. 뭐 손을 못 든다.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힘을 못 쓴다라는 게. 뭐 발을 아예 못 딛는다. 힘을 못 쓴다. 통증과 그렇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힘을 못 쓴다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움직이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게 머슬이거든요. 머슬과 텐던인데 머슬과 텐던에 아주 심각한 파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찢어진 거죠. full thickness tear, 어깨 같으면. 아킬레스건도 완전히 찢어지면 톰슨 테스트 같은 게 양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텐던이나 머슬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면 힘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밤 테스트 하는 거예요, 어깨도.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심각하게 힘이 없는 경우. 뭐 다리를 못 들고, 뭐 손을 못 올리고, 힘이 없어서. 이게 푸트랍, 리스트랍, 이런 게 다 어디서 나타나냐? 심각한 신경 손상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통증과 별개로 이 사람이 힘을 쓰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피지컬 examination 할 때 머슬 톤을 항상 체크하는 겁니다. 센소리도 테스트하지만.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심각한, 주로는 건의 파열이죠. 머슬보다는 건의 파열, 텐던 파열, tear, rupture,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nerve damage.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통 그 외과적인 처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레드 플래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뿐만 아니라 이것도 모든 그 근골격계 질환은 마찬가지인데 단순해요. Visually inspected dislocation. 어깨 같으면 이제 AC 조인트가 클라비클이 부러지는, 뭐 여기서 디슬로케이션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픈 쪽 어깨만 보면 놓치기 쉬워요. 꼭 옷을 벗겨놓고 양쪽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뭐 무릎 통증, 발목 통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꼭 발목 뼈서 보면 반대쪽 양말을 벗으라 그러면 환자가 그쪽은 안 아픈데 그러거든요. 그쪽에도 침 놓을까봐. 뭐 그쪽에도 침을 놓긴 하는데 그게 비주얼 인스펙션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주 손쉬운데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놓치는 거예요. 손목도 마찬가지. 항상 양쪽을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어깨 같은 경우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쉽게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양쪽 어깨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특히 뭐 오른쪽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근골격계 질환에 관련된 레드 플래그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디오패틱한 머슬 페인이냐, 뭐 뉴로패티가 있느냐, 인트린식한 조인트 프로블럼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순서입니다. 레드 플래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감별 진단으로 가셔야죠.